안녕하세요. 대치동 전문가들의 김시훈입니다. 우리 옆에 안동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많은 수험생 여러분, 안동우 선생입니다. 또 김시훈 선생님과 함께 또 이 스튜디오 앞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이크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네, 상당히 있어 보이고 품격이 높아 보입니다. 아, 이거 가성비 좋은 거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조명도 바꾸고 저희 그 마이크도 바꾸고. 네, 네. 점점 스튜디오가 방송국화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좀 촬영의 중압감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환경이 점점 좋아져서 여러분들과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독서 관련된 파트에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네네. 요걸 추려갖고 제가 독서 질문 우리 학생들을 대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궁금해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네. 그리고 우리 안동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네.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입니다. 네. 일단은 독서가 문학이나 아니면 나머지 선택 과목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독서는 문학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제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기준인데 문학과 독서를 단순하게 뭐 1대1로 양분한다는 것은 조금 그 분량상으로 보나 그다음에 난도로 보나 반드시 문학보다 독서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독서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동쌤.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는 어딜까요? 네, 일단 먼저 독서 제재는 뭐 우리 수능특강 목차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예술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라는 챕터, 그다음에 과학기술이라는 챕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주제통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또 명확하게 인문예술이다 해서 정말 인문이고 예술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좀 융합이 되어 있는 지문인데 그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 그다음에 좀 껄끄러워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과학기술 제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문과, 이과 학생들 가리지 않고 네네. 예, 과학기술 쪽 파트가 이제 학생들이 어려움을 받는 파트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학생 질문입니다. 네. 독서 지문을 하나 읽는데 보통 네. 자기가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소요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건가? 네. 적절한가? 네. 반대로 이제 시간을 너무 쪽밖에 안 쓰고 있나? 예, 고민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요 학생이 이제 학생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문을 하나 읽는데 2, 30분 정도 소요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거는 현상입니다. 본인의 현상을 지금 질문하신 거고요. 그 현상에 앞선 전제된 그 학생의 상황에 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질문을 해주신 당사자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답변을 한번 성심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문을 한 지문 읽는데 시간이 2, 30분 걸린다라는 것을 일단 둘로 쪼개봐야 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꾸역꾸역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2, 30분이었던 건지 아니면 거의 완벽에 수렴할 수 있게끔 읽고 나니 소요된 시간이 2, 30분이었던 것인지 일단 요거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전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자는 2, 30분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해도 얼추얼추 이해되네 마네 하는 식으로 해서 2, 30분까지 갔다는 것은 이거는 무의미한 시간 체크였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다 했을 때 소요된 시간이 얼마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건 유의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후자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 이해했더니 20분 또는 30분까지 걸렸다라는 건데요. 이제 후자에 집중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 지문을 이해를 꾸역꾸역 해서 20분, 30분까지 왔는데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해서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물론 약간의 부침이 있었겠지만 문제를 풀다가 결국엔 거기에 딸린 문제 3개든 4개든 5개든 6개든 다양한 문항개수 종류의 문항개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문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오롯이 다 맞췄다. 힘들어도 이거는 되게 잘한 겁니다. 잘한 것이고요. 2, 30분이 걸렸는데 그렇게 했다. 그럼 이 방법 그 해당 학생분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푸셨다.
그럼 그 방법을 조금 더 고수하시면서 여지가 있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학생의 발전상은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 가는 데 있고요. 단축됨을 확인함으로써 독서 영역에 대한 자신감은 배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 30분 걸린다라는 것은 과연 내가 이해를 했는데 거기까지 걸린 시간이냐, 아니면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 체력적으로 지친 시간, 그 시간 포인트가 2, 30분이었냐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앞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2, 30분 걸려도 괜찮다. 2, 3시간 걸려도 괜찮다. 왜냐? 내가 다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에게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터득한 것이다. 이해를 했다는 전제하에 2, 30분이면 아주 박수 쳐드릴 만하다. 시간을 앞으로 좀 더 줄여나가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말씀을 요약하면 연습할 때 우리 이해를 정확하게 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2, 30분은 괜찮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이제 비문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제를 본인이 열심히 풀어오면 6개 중에서 한 2, 3개 정도가 나간대요. 네네. 이게 지금 처음에 괜찮은 건지 음. 학생이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한번 드려보죠.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는 이제 통독 후 문제풀이라고 하고, 지문의 정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단 단위로 끊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분독형의 문제풀이가 있는데, 통독형 문제풀이든 분독형 문제풀이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했다면 문제는 틀려서는 안 되고 틀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6개에 딸린 어떤 한 세트라고 한다면 100%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서 제재 중 주제 통합에 해당될 텐데요. 주제 통합에 대한 그 왜 가 지문과 나 지문을 한 박스 안에 넣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과정, 그리고 그 의도 자체가 일단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2, 3개를 한 번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질문을 한 학생께서 이것이 늘 반복된다는 것은요, 일단 주제 통합이라는 지문 자체를 지문에 접근하는 그 방법 자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현상이고요. 일단은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한 학생의 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답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 둘 틀려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반드시 확실하게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이해하고 소화를 하셔야만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6개의 기준이든 60개의 기준이든 600개의 기준이든 문제가 수백 수천 개 나온다 하더라도 그 지문이 온전히 내 거라면 그 뒤에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틀릴 수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것이 독서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출제자들도 그것을 궁극적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자꾸 2, 3개가 틀려요라는 것은요, 그 해당 질문한 학생은 원칙에 제가 부합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군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통합 문제에 딸린 6개에서 2, 3개 틀려요, 항상 2, 3개 틀립니다 라고 고민한 학생은 지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하시는 게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요약을 해보니까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네. 빨리 방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개에서 2, 3개는 너무 많이 틀린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틀린 문제를 이제 오답 첨삭을 하려고 하면 네. 한 지문에 분석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를 쓴대요. 이게 맞나? 아니면 이걸 줄여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이어서 계속 이제 틀려요, 어려워요, 이런 부정적 상황, 물론 뭐 이런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의 공통점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과 관련한 문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죠. 일단 좀 원론적인 얘기로 가볼까요? 우리가 마라톤 선수, 저 얼마 전에 이제 1947년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이제 그 OTT를 통해서 봤는데요. 참 이게 어떤 드라마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어떤 드라마인데요. 맨 마지막에 주인공이 막 이렇게 지쳤지만 지치지 않은 모습으로
그다음에 태극기를 다 가슴에 달고 이렇게 완주하고 1등을 했다는 그 어떤 감격적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추하지 않습니까? 수험 생활은 어찌 보면 마라톤과 같다, 등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근데 마라톤은 똑같이 뛰어서 먼저 들어온 사람이 1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국에는 모든 수험생들은 똑같이 시작했고요. 똑같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모두 꼬린짐에 똑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은 어떻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하냐? 그리고 나의 순위와 등수를 정하느냐이지만 우리 국어는요. 똑같이 어차피 꼬린에 도착할 텐데 어떻게 왔느냐 하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기간의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시간을 지배하느냐 아니면 시간에 의해 지배를 당하느냐인데 자꾸 지금 첫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이 시간에 의해 지배당하는 버전의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원론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일단은 1시간 쓰는데 오답 노트를 한다. 오답 노트를 하는 목적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어는요. 수학이라는 과목, 물론 저는 수학 과목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이긴 합니다.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오답 노트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 풀이 과정이 온전하게 자신의 머리, 이해력, 사고력, 그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문제풀이 능력, 실수하지 않는 어떤 집중력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머리 안에서 끌어와야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국어라는 과목은요. 그 방금 얘기했던 모든 과정의 거의 대부분이 지문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힌트가 많이 주어진 과목이죠. 국어가 수학보다 어렵다, 국어가 수학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어라는 과목의 출제 메커니즘, 그다음에 수학이라는 과목의 출제 메커니즘이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과목은 오답 노트를 목숨,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게 되겠지만 국어는 오답 노트를 굳이 시간까지 걸려가며 바쁜 와중에 일거리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답 노트 하는데 1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말고 오답 정리라는 이름으로 꼭 자신이 복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풀었던 문제 위에다가 다른 펜의 색깔을 활용해서 덧대고 그다음에 내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하는 과정,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과연 오답 노트, 오답 첨삭이라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가장 좋은 오답 노트는 자기가 풀었던 문제집 위에 본인의 또 다른 생각, 바뀐 생각, 몰랐던 생각을 뿅 하고 첨하는 게 가장 더 중요한 바람직한 국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맨 마지막 질문하신 분은 한번 네. 오답 첨삭보다는 네. 좀 본인이 본 문제 위에다가 네. 뭐가 잘못됐는지 네. 체크하고 정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베끼지 말고 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쭉 써내려가는 거죠. 뭐 네. 한 문장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도 감정이입에 포함이 되는구나.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일단 사람이 아닌 대상을 의인화한 첫 번째 조건을 맞췄어야 되는데 여기선 그 조건을 맞췄군.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시적 화제의 정서와 의인화된 대상의 정서가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는군. 그러므로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한 이 선택지는 틀린 거야. 이런 말들을 간단하게만 그것도 텍스트에다가 정리하면 그게 따로 뭔가를 맞춰서 오답 노트라는 어떤 추가적인 형식을 굳이 빌리지 않아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동생 모시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독서편을 한 거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도 이제 많은 파트가 더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저희가 학생들 질문을 받아서 네. 제가 이렇게 대신 여쭈는 방식을 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학생들이 시간하고 그다음에 틀리는 개수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표면적으로 와닿는 스트레스가 시간, 그다음에 틀린 개수 이게 가장 원초적인 어떤 스트레스의 근원이거든요. 네. 근데 스트레스의 근원이 그거지만 그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더 깊은 근원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달콤하진 않지만 그래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동쌤한테 여쭤보고 네.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영상에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와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뭐 질의 요청이 좀 밀려 있거든요. 다음 네. 시간에는 아마 화법과 작문을 알겠습니다. 어떻게 화법과 작문 신청하는 그 선택한 친구들이 좀 많아서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이제 질문이 좀 있는데 예.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좀 예. 꺼내서 이 시청자분들 이제 많은 수험생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화법과 정문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매체를 네네, 기다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안동쌤 모시고 우리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궁금해한 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알아보도록 한 시간을 가졌고요. 독서편 끝난 거 아닙니다. 네네. 또 추가적으로 또 질문 들어오면 네, 또 여쭙고 또 다른 방송을 해서 또 뵐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